조선왕조실록 2피6 훈민정음 600년의 비밀 창제부터 탄압까지. 오프닝 1940년 경북 안동의 발견. 나레이션 속삭이듯 신비롭게. 1940년 여름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택.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주인 이용주는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오래된 상자들, 고문서들, 족자들. 그때 손에 잡힌 한 권의 낡은 책.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500년은 된 듯 보였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고서를 펼치는 손의 클로즈업. 나레이션 점점 흥분하며. 순간 이용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훈민정음. 표지에 적힌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 한글의 창제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자음은 어떻게 만들었고,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었고, 어떻게 조합하는지. 이것은 세종대왕이 1446년에 반포한 바로 그 책,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실제 페이지들. 나레이션 감동적으로.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500년 동안 사라졌던 원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한글의 창제 원리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세종이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지, 누가 도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책장이 넘어가며 다양한 한글 원리 설명. 나레이션 긴장감 있게. 그러나 이 책은 새로운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 해례본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인지, 최항, 박백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게 이설로. 8명의 지편전 학사들.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임금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이셨다. 신등이 삼가 그 뜻을 풀이하고 연구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잠깐. 세종 혼자 만든 게 아니었다고? 8명의 학자들이 함께 했다고? 나레이션 강렬하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홀로 한글을 창제하셨다. 그러나 해례본은 다르게 말합니다. 세종이 기본 원리를 만들었고 학자들이 완성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한글을 만들었을까? 세종 혼자일까? 아니면 팀워크일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글 창제에 불교 승려가 관여했다는 의혹, 파스파 문자를 베꼈다는 논란, 한글이 500년 동안 천대받았다는 슬픈 역사, 일제가 한글을 말살하려 했다는 진실. 오늘 우리는 한글 600년의 숨겨진 이야기를 밝힙니다.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진실. 세종대왕도 몰랐던 한글의 운명. 제1장 한글 창제의 배경. 왜 새 문자가 필요했나? 1440년대 조선. 궁궐과 민가의 대비. 나레이션. 한글을 만들기 전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440년대 조선의 언어 상황. 지배층은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한자로 봤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는 한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책도 편지도 기록도 모두 한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자를 배우는 양반 자제들. 한자의 문제점. 1. 배우기 어렵다.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각 글자가 뜻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한자가 수천자입니다. 이 삼명자는 알아야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히려면 50명자를 배워야 합니다. 평생을 공부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2. 한국어를 제대로 표기할 수 없다. 한자는 중국어를 위한 문자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문법이 다릅니다. 어순도 다릅니다. 발음도 다릅니다. 한국어를 한자로 쓰면 어색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 한자로 쓰면 아식반. 그러나 중국어 어순입니다. 한국어 조사은는 을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쓰면 는을 한다. 한자와 한국어를 섞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색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 3. 문맹률이 높다. 조선 인구 약 1000만 명 중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양반이 약 510%.
그 중에서도 한자를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남자 양반의 3040%?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평민은 1% 미만. 전체 인구의 95%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쓸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소문을 쓸 수 없었습니다. 지식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이 이 상황을 보는 모습, 세종은 이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글로 쓸 수 없다. 배우고 싶어도 한자는 너무 어렵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지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종의 애민정신이 발동했습니다. 백성들도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애민정신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정치적 동기, 한글 창제의 다른 동기들. 1. 왕권 강화. 한자와 중국 경전은 신하들의 무기였습니다. 신하들은 사서삼경을 인용하며 왕을 견제했습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주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국 성현들의 말로 왕을 비판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의 문자가 있다면, 우리 방식으로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신하들의 견제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2. 행정 효율성. 법령을 한자로 쓰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해라. 백성들이 몰라서 법을 어깁니다. 쉬운 문자로 법을 쓰면 백성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이 효율적이 됩니다. 3. 문화적 독립성. 조선은 중국 문화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중국 방식으로 했습니다. 글도, 옷도, 제도도. 세종은 조선만의 정체성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독자적인 문자를 가질 수 있다. 몽골도 문자가 있고, 일본도 문자가 있고, 거란도 문자가 있는데 왜 우리만 없는가? 문화적 자존심이었습니다. 1440년대 초 세종의 결심.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애민정신, 왕권 강화, 행정 효율, 문화적 독립.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자. 1440년대 초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왜 비밀리에? 신하들의 반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자가 있는데 왜 새 문자를? 중국을 배반하는 것이다. 소음 없이 조용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세종은 혼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2장 세종의 천재적 발상소리의 비밀을 찾아서 1443년 세종의 서재 나레이션. 1443년 초 세종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무엇을 연구하고 있었을까요? 소리. 인간이 내는 소리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세종은 언어학자였습니다. 정확히는 의문학자였습니다. 세종이 거울을 보며 발음 연구. 세종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냈습니다. 기역, 기역, 기역. 혀의 위치를 관찰했습니다. 입술의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목구멍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가? 이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발음기관의 도해. 세종의 발견 5가지 발음 위치. 세종은 소리가 5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 아음 혀뿌리 목구멍. 기역 소리.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나는 소리. 말해보세요. 가. 혀뿌리가 뒤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그것입니다. 세종은 목구멍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기역 마이너스 목구멍의 모양. 2. 서름혀 윗잇몸. 니은 소리.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 나. 혀끝이 윗니 뒤에 닿는 것이 느껴지나요? 세종은 혀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니은 마이너스 혀끝이 윗잇몸에 닿은 모양. 3. 순음 입술. 미음 소리. 입술을 다물고 나는 소리. 마. 입술이 닫혔다 열리는 것이 느껴지나요? 세종은 입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미음 마이너스 입 모양. 4. 치음 혀의. 시옷 소리. 혀가 이에 가까이 가면서 나는 소리. 4. 바람이 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세종은 이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시옷 마이너스 이빨 모양. 후음 목구멍. 이응 소리.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목이 울리는 것이 느껴지나요? 세종은 목구멍 안쪽의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이응 마이너스 목구멍 안쪽 모양. 기본 자음 호자가 나타남. 이렇게 기본 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들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다른 문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른 문자들의 기원, 다른 문자들의 탄생, 한자 그림에서 시작, 상형 문자, 해달나무, 알파벳 페니키아 문자에서 유래, 그림이 단순화됨, A소의 머리 뒤집힌 비집, 한글 발음기관의 모양, 과학적 관찰의 결과. 전례가 없습니다. 세계 문자 역사상 유일합니다. 가획의 원리. 그런데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소리를 표현해야 합니다. 세종은 천재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가획의 원리. 기본자에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진다. 기역 계열. 기역 가벼운 소리, 획 추가 키읔 센 소리. 가와 카의 차이. 느껴지나요? 카가 더 세게 터지는 소리입니다. 디귿 계열. 니은, 디귿, 획 추가 티읕 획 더 추가. 나 다타. 점점 세지는 소리. 비읍 계열. 미음 비읍 획 추가 피읍 획 더 추가. 마바파. 지읒 계열. 시옷 지읒 획 추가 치읒 획 더 추가. 사자차. 히읗. 이응 히읗 획 추가. 체계적입니다. 규칙적입니다. 기본 호자로 14개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모음의 창제 원리. 자음을 만들었으니 이제 모음입니다.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세종은 철학적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천지인 삼재 사상. 우주는 하늘, 땅,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를 기본 요소로 삼았습니다. 하늘, 하늘의 둥근 모양은, 땅, 땅의 평평한 모양이 사람이 선 모양.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 하늘이 오른쪽, 사람이 왼쪽. 아소리. 의오. 하늘이 위, 땅의 아래. 오소리. 의여. 땅의 오른쪽, 사람이 왼쪽. 아니 왼쪽이 사람. 어소리. 의 복합 모음들. 야여, 요, 유회, 네.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1443년 12월 28자 완성. 1443년 12월 세종이 28자를 완성했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완벽한 표현 문자였습니다.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도, 일본어도, 몽골어도,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감격했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우리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완성해야 했습니다. 제3장 지편전 학사들 한글 완성의 숨은 영웅들. 1443년 겨울 세종이 지편전 학사들을 부르는 장면. 나레이션. 1443년 12월 말 세종은 지편전 학사들을 불렀습니다. 극소수만 불렀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학자들, 가장 뛰어난 두뇌들, 정인지, 최항, 신숙주, 성삼문, 박백년, 강희안, 이계, 이설로 8명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들에게 28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사들이 28자를 보는 장면. 학사들은 놀랐습니다. 전하, 이것은 새로운 문자입니까? 세종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만든 정음이다.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경들이 도와야 한다. 학사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종이 말했습니다. 이 문자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 학사들은 명을 받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 1444년 초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8명의 학사들 개별 소개.
이 8명은 누구였을까요? 한 명씩 살펴봅시다. 1. 정인지 1396만 1478 당시 48세 총괄 책임자 지편전 대제학 세종의 최측근 경험 많은 원로학자 전체 프로젝트를 조율했습니다. 해례본에 서문을 썼습니다. 2. 최양 1409만 1474 당시 35세 세종의 사위 왕실 가족이면서 학자 천문학의 능통 의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세종과 가장 많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3. 신숙주 1417만 1475 당시 27세 젊은 천재 언어에 특별한 재능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 몽골어를 공부했습니다. 외교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글로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4. 성산문 1418만 1456 당시 26세 신숙주와 동갑 지편전의 쌍벽 음운 규칙을 연구했습니다. 이 소리와 저 소리가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체계화했습니다. 후에 사육신이 됩니다. 5. 박백년 1417만 1456 당시 27세 시에 능했습니다. 문학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한글로 시를 쓰는 실험을 했습니다. 예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후에 사육신이 됩니다. 6. 강희안 1417만 1464 당시 27세 화가이자 학자 시각적 표현에 능했습니다. 해례본의 도예를 담당했을 것입니다. 글자 모양의 시각적 조화를 연구했습니다. 7. 이게 1417만 1456 당시 27세 수학과 과학에 능했습니다. 천문학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한글의 조합수를 계산했습니다. 28자로 몇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는가? 후에 사육신이 됩니다. 8. 이설로 1390만 1453 당시 54세 정인지와 함께 원로 경험 많은 학자 후학들을 지도했습니다. 조언자 역할 1444만 1446년 3년간의 작업과정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작업 내용 1. 제자의 작성 글자를 만든 원리를 설명 왜 기억은 이런 모양인가? 왜 안은 이런 모양인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2. 초성의 작성 초성자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17개 자음의 발음법 각 자음의 쓰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 중성의 작성 중성 모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11개 모음의 발음법 모음의 조합 4. 종성의 작성 종성 받침을 어떻게 쓰는가? 어떤 자음이 받침이 될 수 있는가? 받침의 발음은 5. 합자의 작성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조합하는가? 기역 아가 기역 아니은간 조합의 규칙 6. 용잘의 작성 실제 사용 예시 수백 개의 예문을 만들었습니다.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예시 한국어 문장을 한글로 쓰는 예시 밤낮 없이 작업하는 학사들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이 소리는 이렇게 적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저렇게 적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 규칙과 모순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수정하자. 끝없는 토론과 수정.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신숙주는 중국에 갔습니다. 1443만 1444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어 발음을 연구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을 만나 의문학을 논의했습니다. 한글로 중국어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가? 실험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한글은 중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1446년 9월 완성 1446년 9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총 33장 66쪽 완벽한 한글 설명서 정인지가 서문을 썼습니다. 유명한 서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종의 애민정신이 담긴 서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인지, 최항, 박백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계, 이설로, 신 등이 삼가명을 받들어 이를 해설하였습니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컸습니다. 세종이 씨앗을 뿌렸다면 그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습니다. 한글은 팀워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 멘트, 나레이션. 여러분, 한글이 세종과 8명의 천재 학자들이 함께 만든 걸작이었다는 사실. 개인의 천재성과 집단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제 한글 창제를 둘러싼 미스터리로 들어갑니다. 불교 승려 신미대사가 정말 관여했을까?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4장 신미대사 논쟁 숨겨진 협력자의 진실. 조선시대 사찰. 나레이션. 한글 창제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신미대사. 고승이자 학자였던 이승려가 한글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 어디에도 신미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일까요? 신미대사의 초상. 신미인 누구인가? 속명은 김수성. 1403년생. 1480년 사망. 77세까지 살았습니다. 왕실과 가까운 승려였습니다. 특히 세종의 형 효령대군의 스승이었습니다. 효령대군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평생 불교를 믿고 절을 짓고 불사를 했습니다. 신미는 효령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세종도 신미를 알았고 존경했습니다. 형이 존경하는 스승이니 세종도 예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신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버머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했습니다. 산스크리트 경전. 버머는 고대 인도의 언어입니다. 불경의 원래 언어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버머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중국으로 전해지며 한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교 연구자라면 버머 원전을 읽어야 합니다. 신미는 버머를 공부했습니다. 산스크리트 경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매우 희귀한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산스크리트 문자와 한글의 비교. 산스크리트어와 한글의 유사성. 산스크리트어는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를 그대로 적는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조합합니다. 한글과 비슷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 카 K거. 자음 K에 모음 어를 붙여 카를 만듭니다. 한글과 기어가 똑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음의 분류입니다. 산스크리트 자음 분류. 카 마이너스 박어 마이너스 목구멍 소리. 커 마이너스 박어 마이너스 입천장 소리. 어 마이너스 박어 마이너스 혀 소리. 타 마이너스 박어 마이너스 치음. 파 마이너스 박어 마이너스 입술 소리. 한글 자음 분류. 아음 마이너스 목구멍 소리 기역. 키읔설음 마이너스 혀 소리 니은. 디귿. 티읕수는 마이너스 입술 소리 미음 피집. 피입 치음 마이너스 이 소리. 시옷. 지읒. 치읒 투음 마이너스 목구멍 소리 이응. 히읗. 거의 똑같은 분류법입니다. 우연일까요? 학자들의 주장. 긍정론 학자들의 주장. 세종이 산스크리트 의문학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지식을 누구에게 배웠겠는가? 신미가 유일한 후보다. 신미가 세종에게 버머 의문학을 가르쳤을 것이다. 세종은 그 원리를 한글에 적용했다. 증거 1. 세종실록의 기록. 1446년 세종이 병이 깊어졌을 때 상황세종이 내불당에서 신미를 자주 만났다. 왜 자주 만났을까? 불교를 논의하기 위해? 아니면 한글을 논의하기 위해?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합니다. 증거 이 신미의 한글 사용. 1447년부터 신미는 한글을 완벽하게 사용했습니다.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석보상절, 월인천 감지고. 세조 시대에는 수십 권의 불경을 한글로 옮겼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만약 한글 창제 과정에 참여했다면 당연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겠죠. 증거 삼강경도감의 역할. 세조 시대 신미는 간경도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불경 번역 및 출판 기관. 1461만 1471년 10년 동안 엄청난 양의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신미는 한글의 가장 열정적인 사용자였습니다. 왜? 단순히 편리해서? 아니면 자신이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 부정론 학자들의 반박.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헤레본의 이름이 없다. 세종의 천재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산스크리트 영향은 간접적일 수 있다. 중국 의문학 책에서도 비슷한 분류를 찾을 수 있다. 신미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왜 이름이 없을까? 만약 신미가 정말 기여했다면 왜 헤레본의 이름이 없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조선은 숭유역불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승려는 천대받았습니다. 만약 한글은 승려가 만드는 것을 도왔다고 알려진다면 신하들이 더 강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불교도가 관여한 문자를 쓸 수 없다. 세종은 신미의 기여를 공식 기록에서 제외했을 수 있습니다. 신미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이 없어도 좋다. 정음이 완성되고 퍼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림자로 남겠다. 현대학계의 결론. 현대학자들의 결론은 절충적 입장. 신미가 자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창제자는 아니지만 세종에게 산스크리트 의문학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세종은 그 지식을 참고하되 독창적으로 한글을 창제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신미는 한글 창제의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그의 기여는 분명 있었습니다. 제오장 파스파 문자 논쟁 표절인가 독창인가. 몽골 제국 시대의 파스파 문자. 나레이션. 한글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한글이 파스파 문자를 베꼈다. 이것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꺾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살펴봅시다. 파스파 문자란 무엇인가? 파스파 문자의 역사. 파스파 문자.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문자. 티베트 승려 파스파, PHAGS-파가 창제.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269년 반포. 몽골 제국의 공식 문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목적 몽골어를 표기하기 위해. 그 전까지 몽골은 위구르 문자를 빌려 썼습니다. 자신들의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약 1000자 정도 됩니다. 파스파 문자와 한글 비교. 유사점. 1. 표음 문자 마이너스 소리를 나타냄. 2. 자음과 모음 분리. 3. 자음에 획을 더해 소리 변화. 예. 파스파지 K 획 추가로 거센 소리. 한글 기역지 키읔 K 획 추가로 거센 소리. 비슷하지 않나요? 1. 네모틀안의 조합 파스파는 새로 쓰기지만 일본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한글은 파스파 문자를 모방한 것이다. 1900만 1920년대 일제 학자들의 주장. 일제 학자들의 주장 19만 2030년대. 대표적으로 오구라 신페이. 한글은 독창적이지 않다. 파스파 문자를 본떠 만들었다. 한국인은 창조성이 없다. 그저 모방만 할 뿐이다. 정치적 의도가 명백합니다.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폄하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 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한국 학자들의 반박. 한국 학자들의 반박 19만 3040년대. 주시경, 최연배, 이극노. 그들은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반박 논거. 1. 세종이 파스파 문자를 알았을 가능성이 낮다.
파스파 문자는 1269년 만들어졌습니다. 원나라 공식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원나라가 1368년 망했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파스파 문자는 곧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한글 창제는 1443년, 75년의 공백. 그 사이에 파스파 문자는 거의 잊혀졌습니다. 조선에 파스파 문자 자료가 있었을까? 매우 희박합니다. 세종실록 어디에도 파스파 문자를 연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창제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 파스파 문자, 티베트 문자 기반, 세로 쓰기, 자음 먼저, 모음을 위아래 좌우에 배치, 한글, 발음 기관 모양 기반, 가로 쓰기 원래는 세로도 가능하지만 기본은 가로, 초성 마이너스 중성 마이너스 종성 순서로 네모틀 안에 조합.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3. 철학적 배경이 다르다. 파스파 문자 티베트 불교 문자를 개조. 한글 음양오행, 천지인 삼재사상, 발음기관의 과학적 관찰,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독창적 체계. 4. 훈민정음 해례본의 존재. 해례본의 모든 창제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참고했는지도 명확합니다. 옛 전자를 본 떴다. 한자의 전서체를 일부 참고. 파스파 문자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현대 언어학자들의 평가. 현대 언어학계의 결론.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제프리 샘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문자 체계다. 어떤 기존 문자에서도 직접 파생되지 않았다. 파스파 문자와의 유사성은 표면적일 뿐이다. 게리 레드야드 미국 컬럼비아 대학. 모든 표음 문자는 어느 정도 유사할 수밖에 없다.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고 조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러나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은 비교 불가다. 유네스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 창제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 인류 문화사의 걸작. 결론. 한글은 파스파 문자를 베끼지 않았습니다. 표면적 유사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문자입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창조물입니다. 일제의 폄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한글은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문자입니다. 구독 및 알림 유도. 나레이션. 여러분, 한글의 독창성이 완벽히 증명되었죠? 표절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사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글이 500년 동안 천대받았던 슬픈 역사.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6장 업문의 굴욕 500년의 천대. 1446년 한글 반포식. 나레이션. 1446년 9월 세종이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세종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쉽게 배워 글을 읽고 쓸 수 있겠구나.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양반들이 거부했습니다. 한글을 낮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업문. 속된 말의 글자라는 뜻입니다. 모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암클, 아이글. 여자나 아이들이나 쓰는 글자. 천박한 글자. 이것이 한글이 받은 대우였습니다. 1444년 최만리 상소. 더 상세히. 사실 반대는 반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444년 2월 최만리 등 7인의 상소. 최만리,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직, 송처검, 조근,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가 대표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긴 상소문이었습니다. 상소의 핵심 논리. 반대 이유 1. 중국에 대한 배신. 우리 조선은 대명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문자, 제도, 문화를 따릅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 이것은 중국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세종은 반박했습니다. 몽골도 문자가 있고, 일본도 문자가 있고, 서하도 거란도 여진도 문자가 있다. 그들이 모두 오랑캐인가? 우리만 문자를 만들면 안 되는가?
반대 이유, 이 한자로 충분하다. 한자는 성현들이 만든 완벽한 문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문자는 불필요합니다. 세종은 반박했습니다. 한자는 중국말을 위한 것이다. 우리말은 다르다.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 반대 이유, 사막문의 가치 하락. 원문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학문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유학의 전통이 무너집니다. 세종은 분노했습니다. 경들은 백성이 글을 배우는 것을 막으려 하는가? 지식은 소수의 전유물이어야 하는가? 반대 이유, 사소송 폭증 우려. 백성들이 언문을 배우면 언문으로 상소를 올릴 것입니다. 송사가 폭증할 것입니다. 관아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종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것이 문제인가? 백성이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것이 나쁜가? 그것이야말로 정음을 만든 이유 중 하나다. 세종의 진노. 최만리 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대치했습니다. 세종은 결국 화를 냈습니다. 경들이 감히 나의 뜻을 거역하는가? 최만리를 투옥했습니다. 의금부에 가뒀습니다. 다른 6명도 처벌했습니다. 곤장을 맞았습니다. 파직되었습니다. 강경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1450년 세종의 죽음 이후 1450년 세종이 죽었습니다. 한글은 보호자를 잃었습니다. 문종 1450만 1452 아버지의 뜻을 이었습니다. 한글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단종 1452만 1455 12살 어린 왕이었습니다. 한글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세조 1455만 1468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세조는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한글로 불경을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양반 사대부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세조 이후 한글은 공식 문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한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관청 문서는 한자로만 작성되었습니다. 한글은 비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사용자들. 그렇다면 누가 한글을 썼을까? 1. 여성들. 양반 여성들이 한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한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한자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글은 쓰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한글이 딱 맞았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글 편지. 어머니가 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수많은 한글 편지가 오갔습니다. 일부는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2. 평민들. 평민들도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장사할 때 장부를 한글로 썼습니다. 빈문서를 한글로 썼습니다. 간단한 기록을 한글로 남겼습니다. 실용적인 용도였습니다. 3. 양반 남성들 몰래. 양반 남성들도 사실은 한글을 썼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한글을 무시했습니다. 업무는 천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메모를 한글로 했습니다. 편지를 한글로 썼습니다. 특히 부인에게 이중적 태도였습니다. 17세기 한글 소설의 등장. 17세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1607만 1612년경. 허균이 썼습니다. 서자 차별을 비판하는 소설. 주인공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나 차별받고 결국 나라를 떠나 이상국을 세운다는 내용.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한글로 썼을까? 대중에게 읽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자 소설이었다면 양반만 읽었을 것입니다. 한글로 쓰니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한글 소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판소리 사설도 한글로 기록되었습니다. 방각본이 등장했습니다. 민간 출판사가 한글 소설을 인쇄해 팔았습니다.
베스트셀러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글은 대중문화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차별.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천대받았습니다. 언문소설 천안 오락물. 언문으로 쓴 것격이 낮다. 한글은 2등 문자였습니다. 한자가 1등, 한글이 2등. 이 차별은 19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00년 동안 한글은 서름을 받았습니다. 세종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쓴다는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존중받는 문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한글이 진정으로 인정받을까? 그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제7장 19세기 말의 변화, 한글의 재발견. 1880년대, 조선의 개항. 나레이션. 19세기 말, 조선이 변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선이 개항했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한글에 놀랐습니다. 이 문자 놀라운데? 배우기 쉽다. 과학적이다. 왜 조선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는가? 선교사들의 한글 사용. 선교사들이 한글을 적극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야 했습니다. 한자로 번역하면 양반만 읽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이 읽습니다. 1882년 한글 신약성경 출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가 번역했습니다. 만주에서 인쇄했습니다. 조선으로 들여왔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평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더욱 한글을 활용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글로 가르쳤습니다.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1883년 한글 신문 등장. 1883년 최초의 근대 신문 창간. 한성순보. 한자와 한글 혼용 신문. 그러나 아직 한자가 많았습니다. 1896년 획기적인 신문 등장. 독립신문. 서재필이 창간했습니다. 순한글 신문. 한자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사를 한글로 썼습니다. 창간사에서 서재필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순한글로 신문을 만든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다.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발행부수가 급증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한글 사용을 늘렸습니다. 주시경의 등장. 이 무렵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주시경, 1876만 1914. 한글의 은인. 한글 근대화의 아버지. 주시경은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주시경의 업적 1. 한글 맞춤법 연구. 당시 한글 표기는 제멋대로였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썼습니다. 한글을 한글, 한골, 한골. 통일이 필요했습니다. 주시경은 체계적인 맞춤법을 연구했습니다. 2. 한글 문법 정리. 한글 문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조사, 어미, 품사.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 한글 이름 제정. 정음, 언문이 아니라 한글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큰, 위대한 글문자. 위대한 문자. 자부심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4. 한글 운동. 한글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한글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글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평생을 한글에 바쳤습니다. 1908년 국어연구학회 설립. 주시경과 제자들. 최연배, 이금노, 김두봉, 이윤재.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썼습니다. 한글과 민족의식. 한글은 민족의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국권이 위태로웠습니다. 애국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 한글이 바로 우리 것이다. 한글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이 멸망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습니다. 한글은 새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제8장 일제의 한글 말살.
암흑의 35년 1910년 경술국지 나레이션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습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일본화하려 했습니다.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언어부터 바꾸려 했습니다. 한글을 없애고 일본어를 쓰게 하려 했습니다. 한글의 생사가 걸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대 초기 탄압 1910년대 감시와 통제 일제는 처음부터 한글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탄압하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조였습니다. 언론 탄압 한글 신문을 폐간시켰습니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문은 총독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글 신문에는 허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 통제 학교에서 일본어 시간을 늘렸습니다. 조선어 시간을 줄였습니다. 일본인 교사들이 왔습니다. 일본어를 배워야 출세할 수 있다. 조선어는 쓸모없다.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검열 강화 한글로 쓴 책을 검열했습니다. 독립, 민족, 자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즉시 압수, 저자 체포, 한글 출판이 위축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0일 독립만세 운동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독립선언서가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했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큰 도리를 밝히며 한글로 쓰여진 이 선언서가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수백만 장이 인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독립, 자유, 한글은 독립운동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일제는 경악했습니다. 한글이 위험하다. 1920년대 문화통치 30일 운동 후 일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단통치 문화통치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일부 허락해주마. 그러나 우리 통제하에서만 1920년 한글 신문 재창간 허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러나 엄격한 검열 독립 관련 기사는 삭제 기사에 X 표시 검은 줄 기사 삭제됨이라는 표시가 신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래도 한글 신문이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 결성 1921년 주시경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윤재, 최연배, 이극로, 정인승, 이희승 목표 한글 연구, 한글 보급, 한글 맞춤법 통일한 연구 시작 표준어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자 한글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전 모든 한국어 단어를 모은다.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한글날 제정 1926년 세종대왕 승하 476주년 기념 처음에는 각야날이라고 불렸습니다. 1928년부터 한글날로 개칭 매년 한글날 기념식 한글 글짓기 대회 한글 강습회 한글은 민족 정신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 탄압 강화 1930년대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일본은 전쟁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을 전쟁 동원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 너희는 일본 천황의 신민이다. 일본인이 되어라.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조선어는 선택 과목이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실상 가르치지 말라는 뜻 대부분의 학교가 조선어 수업을 폐지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조선어 수업 완전 폐지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만 써라. 창씨개명 강요 1940년 한국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김씨 가네다, 이씨 하야시, 박씨 타카기. 80% 이상이 강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부하면 불이익, 취직 안 됨, 배급 못 받음.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우려 한 것입니다.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 사건. 일제 역사상 악랄한 탄압 중 하나입니다. 일제 경찰이 조선어학회를 급습했습니다. 함흥, 서울 여러 곳을 동시에 습격했습니다. 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이윤재 43세, 한징 39세, 이극노 48세, 최연배 48세, 정인승 39세, 이희승 42세, 김법린 39세, 총 33명 체포. 일제의 죄목: 조선어학회는 독립운동 단체다. 한글 연구는 민족주의를 고취한다. 사전 편찬은 독립준비 행위다.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는 명분이 필요 없었습니다. 고문과 옥사. 체포된 학자들은 고문당했습니다. 이윤재, 함흥형무소의 수감. 혹독한 고문. 1943년 1월 16일 옥중에서 사망. 43세. 고문 후유증이었습니다. 한징, 역시 함흥형무소. 심한 고문. 1944년 4월 옥중에서 사망. 40세. 영양실조와 고문 후유증. 이극노, 함흥형무소에서 3년 복역. 사형 구형을 받았으나 징역 6년으로 감형. 1945년 광복으로 석방. 그러나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 최연배, 함흥형무소에서 2년 복역. 혹한의 감방. 영하 20도의 추위. 난방 없음. 거의 얼어 죽을 뻔. 1945년 광복으로 석방.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글을 사랑한 것, 한글을 연구한 것, 한글을 지키려 한 것.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숨김. 체포되기 직전 학회 회원들이 원고를 숨겼습니다. 큰 사전 원고. 20년 동안 모은 자료. 수십만 장의 원고. 일제가 이것을 찾으면 모두 불태워질 것입니다. 회원들이 재빨리 원고를 분산시켰습니다. 서울 곳곳에 숨겼습니다. 친구 집, 교회, 절, 민가 천장. 일제가 찾지 못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한글을 지켜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원고가 살아남았습니다. 일제는 찾지 못했습니다. 광복 후 하나둘 원고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숨겨뒀습니다. 저기 숨겨뒀습니다. 모였습니다. 대부분 무사했습니다. 이 원고는 나중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한국이 해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말 만세. 한글이 살아남았습니다. 35년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글 간판을 걸었습니다. 한글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각야거겨.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글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다. 감격의 눈물. 한글은 되살아났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 멘트. 나레이션. 여러분, 한글의 생존기 정말 감동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한글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한글이 있어서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제 한글의 부활과 세계적 인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구장 한글의 재탄생. 세계가 인정한 문자.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 나레이션. 광복은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혼란이었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세대가 단절되었습니다. 문맹률이 올라갔습니다. 맞춤법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썼습니다.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1945만 1948년 한글 정비 작업. 1946년 조선어학회가 재건되었습니다. 후에 한글학회로 개칭. 살아남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최연배, 이극로, 정인승, 이희승. 고문으로 고생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1946년 10월 9일 한글 맞춤법 통일한 공포. 조선어학회가 정리한 맞춤법. 이것이 현재 우리가 쓰는 맞춤법의 기초입니다. 표준어 확정. 서울말을 표준어로 3기로 확정. 지역방언은 방언으로 존중하되 공식 문서는 표준어로 쓴다. 띄어쓰기 규칙 정립. 어디서 띄어쓸 것인가? 문법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헌법 제1조가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글이 공식 문자가 되었습니다. 1949년 한글 전용법 제정. 공문서를 한글로 쓴다. 한글이 국가의 공식 문자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한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글만 쓰면 뜻이 불명확하다. 한자를 섞어야 정확하다.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글 전용론 vs 국한문 혼용론. 이 논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9만 5060년대 문맹 퇴치운동. 1950년대 한국전쟁 후 나라가 폐허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문맹 퇴치운동. 야학을 열었습니다.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글을 배우세요. 많은 노인들이 배웠습니다. 1960년대 초등교육 의무화. 모든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한글을 배웠습니다.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45년 약 80% 문맹, 1970년 약 10% 문맹, 2000년 거의 0% 문맹.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한글의 위력이었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만 7080년대 한글 전용 확대. 박정희 정부 1963-1979 한글 전용을 추진했습니다. 공문서는 한글로만 쓴다. 신문도 한글 사용을 늘렸습니다. 교과서도 한글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였습니다. 19만 8090년대 컴퓨터 시대. 한글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입력이 어려웠습니다. 한글은 조합 문자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야 한다. 컴퓨터로 입력하기 복잡하다. 차라리 영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위기였습니다. 한글 코드의 개발. 그러나 한국의 과학자들이 해결했습니다. 한글 코드 개발. 1982년 KSC 5601 완성형 코드. 2350개의 한글을 컴퓨터에 저장. 가장 많이 쓰는 글자들. 그러나 부족했습니다. 똥, 슝, 후 같은 글자는 없었습니다. 1990년대 유니코드 조합형 코드. 자음 19개, 모음 21개, 받침 27개를 조합. 총 1만 1172개의 한글을 표현 가능. 모든 한글 조합을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입력기 개발. 2벌씩, 3벌씩 자판. 빠르고 편리한 입력.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997년 10월 유네스코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제230호. 이유. 1.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체계. 1. 창제자, 창제 시기, 창제 원리가 명확히 기록됨. 2. 인류 지식과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 3.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한류와 함께 세계로. 2000년대 한류 코리언 웨이브 시작.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졌습니다. K-드라머, K-파프, K-무비. 2010년대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전 세계적 인기.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글 자막을 봅니다. 이 글자는 뭐지? 예쁘다. 배워보고 싶다. 한글 학습자 폭증. 2024년 현재 전 세계 한글 학습자 약 1600만 명. 세종학당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80여 개국, 200여 개의 세종학당. 사람들이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다.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다. 세종의 목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2009년 찌아찌아족의 한글 채택. 200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찌아찌아족. 인구 약 6만 명.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언어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들이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한글의 표음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어의 소리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이 600년 후 다른 민족을 돕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엔딩 및 총정리. 세종대왕 표준영정. 나레이션 감성적으로. 1443년 겨울 48살의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28자. 간단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세종은 꿈꿨습니다. 백성들이 이 글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것이다. 지식을 배울 것이다. 이 문자가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세종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600년 여정. 500년 동안 천대받았습니다. 언문, 암클 마이너스 1001글자. 양반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지켰습니다. 평민들이 사용했습니다. 35년 동안 일제가 말살하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이윤재, 한직 마이너스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최연배, 이극노 마이너스 감옥에서 버텼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몰래 가르쳤습니다.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현대의 한글. 1945년 한글이 부활했습니다. 1997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2020년대 한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종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글은 승리했습니다. 한글 자모음이 빛나며 한글 28자로 시작해서 현재 1만 1172개의 조합이 가능한 문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가장 아름다운 문자, 그리고 가장 피와 눈물로 지켜진 문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글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종의 천재성, 집현전 학사들의 헌신, 주시경과 제자들의 노력, 순국선열들의 희생,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오늘의 한글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과 한글. 세종대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싶을 뿐이다. 600년 후 세종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은 문맹률 0%입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은 지식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글 덕분에 K-컬처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한글을 지킨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사용하고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것이 세종대왕과 선열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다음 회 예고. 나레이션. 다음 편 EP 8. 대마도 정벌과 사군육진. 세종의 칼과 방패. 1419년 조선 수군 227척이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왜구의 소굴을 초토화했습니다. 그러나 점령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왜? 1433만 1449년 김종서가 북방을 개척했습니다.
육진을 설치하고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수만 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대의 영토 확장, 그 뒤에 숨겨진 피와 눈물, 금단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회에서 만나요.